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 경매 물건 중에서 입안 건축물과 관련한 이야기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입안 건축물이라고 하면은 엄청난 하자가 있어서 좋은 물건을 그냥 패스해 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 이 시간에는 이런 입안 건축물과 관련한 물건을 분석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자, 필자는 경매와 관련한 다수 책자를 집필하였으며 최근 만화로 배우는 부동산 등기 책자까지 마무리하였습니다. 현재는 유치권 관련 책자를 집필하고 있습니다. 필자는 현재 의정부에서 세형 경매 학원을 운영하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수원지방법원 2018 타경 519-4025 물건입니다. 이 물건은 현재 49%까지 하락한 물건입니다.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이라면 입지가 나쁘지 않은 곳인데 왜 이렇게까지 하락이 되었는지 보겠습니다. 참고로 여기에서 보여드리는 사례는 지지옥션 경매 사이트에서 발췌한 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 자, 경매 물건을 보니까 임차인들이 아주 많이 있고 또한 입안 건축물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임차인들에 대한 대응 방안과 입안 건축물에 대한 대응 방안을 차례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물건의 임차인들에 대하여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이 물건은 임차인들이 17명 정도로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말소 기준권리인 2012년 10월 12일 농협자산관리의 건조당권 뒤에 전입한 사람들로 낙찰자가 인수할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2012년 10월 12일 농협자산관리의 건조당권 설정 당시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하여 최우선 변제금은 5,500만원 이하일 때 1,900만원입니다. 그러나 거의 모든 임차인들이 보증금이 5,500만원 이상이므로 최우선 변제금으로 배당을 받아갈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므로 낙찰자는 이들 임차인들이 배당을 받지 못하더라도 인도 명령을 통하여 인도를 받아야 할 텐데 이들 임차인들의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이므로 강제 집행까지 가는 임차인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낙찰자는 이들 임차인들과 인도 명령과 관련한 협상이 중요할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입안 건축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건축물 관리대장 갑구를 보니까 지하 1층 주차장과 1, 2, 3층에 6가구로 허가가 나 있습니다. 그런데 입안 건축물이라는 표시가 있습니다. 그럼 입안 건축물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 때문인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입안 건축물이라고 나온 물건 중에는 베란다 확장과 같이 원상복구를 할 수 있는 내용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입안 건축물이라는 내용이 나오면 그냥 포기하지 말고 반드시 그 내용을 확인을 해야 합니다. 이제 건축물 관리대장을 추가로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건축물 관리대장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변동사항에 입안 내용이 나옵니다. 입안 내역을 보니까 현재 원래 6가구였던 건물을 19가구로 불법으로 대수선하였고 지하 1층과 4층을 불법 증축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 물건은 베란다 등을 개조한 것과 같은 간단한 입안 건축물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입안 건축물을 경락받고자 할 경우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입안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이 이 건물에서 받을 수 있는 임대 수익금보다 클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원상복구가 불가능할 경우 입찰하는 데 있어 매우 조심을 해야 합니다. 다른 하나는 이 건물에서 받을 수 있는 임대 수익금이 입안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보다 클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입찰에 임하는 데 있어 큰 부담이 없는 경우이고, 물론 입안 건축물 내역이 원상복구가 가능하다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럼 이 이행강제금이 얼마가 나오는지가 중요해집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보겠습니다. 자, 입안 건축물과 관련한 내용은 건축법 제79조, 제80조, 제80조 2에 나와 있습니다. 또한 건축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에는 각 자치단체의 건축조례에 위임한 내용이 많으므로 반드시 각 자치단체의 건축조례를 확인해야 합니다. 건축법에서는 이행강제금을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그 시행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물건이 이천 용인시 건축조례를 살펴본 결과 이행강제금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으로 해서 1년에 1회에 한하여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낙찰자는 이 물건에 대한 이행강제금이 얼마가 연체되어 있든지 상관없이 소유권을 이전한 날부터 이행강제금을 납입하면 되므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행강제금을 확인하려면 시가표준액을 알아야 합니다. 시가표준액 조회는 위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단독 공동주택을 제외한 상가, 오피스텔 등의 일반 건축물만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의 조회가 가능한 곳을 찾아보겠습니다. 서울시는 서울시 이택스에서도 주택의 건물 시가표준액을 조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물건은 경기도 용인 물건이므로 다른 곳을 찾아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보니까 개별 단독주택 열람 서비스는 해당 시군구청 홈페이지를 이용하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에 위치한 시군구청 홈페이지를 방문하기 위해서 경기도를 클릭합니다. 경기도를 클릭하니까 이렇게 일사천리 경기도 경기부동산 정보조회 시스템이 나옵니다. 여기서 본 물건을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입력을 해보니까 본 경매 물건의 개별 주택 가격은 8억 5,400만 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입안된 건축물의 면적을 우리 일반인이 정확히 판단하기가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시가표준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이와 같지만은 이를 안다고 해도 일반인이 계산하기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행정기관에 전화로 문의하기도 하는데 행정기관 사람들도 잘못 계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필자의 생각으로는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경매 물건 중 입안 건축물에 대하여 분석해 보았습니다. 이제 방송을 마치기 전에 여러분들이 방송을 원하시는 내용이나 주제 또는 사건 번호를 올려주시면 가능하면 방송을 해드리겠고, 이렇게 올리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필자가 강의하고 있는 의정부 세영경매학원에 들리실 기회가 된다면 실제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환영합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